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네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유명 방송국 기자가 한국을 취재하며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시 떠올려봐도 아찔했던 그 순간들을 고스란히 한국 특집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영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방송 이후 방송국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에 대한 내용들로 도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놀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게 되어버린 영국의 현 상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또다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고 있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에게 차갑고 때로는 무례하다는 이야기들을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제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고 한국인들이 방문객들을 멀리하는 차가운 거리의 모습이었죠. 오늘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집에 갔는데 저는 아직도 책상에 앉아 새로운 과제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리카, 아직도 여기 있네. 카메라맨인 제이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무거운 카메라 가방을 들고 있었죠. 제이크는 많은 뉴스 취재에서 제 파트너였어요.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음 주에 한국에 갈 거야. 제가 컴퓨터 화면을 제이크에게 돌리며 대답했어요. 제이크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한국? 외국 기자들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긴 하지. 그래서 더 자극적인 거고. 제가 짙은 갈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쓸어넘기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죠. 그동안 내가 방송기자로서 공정했던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만 듣고 한 나라 전체를 판단해버린 건 아닐까? BBC는 정직한 보도로 알려져 있는데 편견 가득한 제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직접 보고 판단하면 되겠지. 넋두리처럼 속삭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편집장실로 갔어요. 제 아이디어를 편집장님께 말씀드렸죠. 이번에 색다른 취재를 해보고 싶어요. 다른 기자들이 말한 것을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시청자들에게 말해온 것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려고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조심은 하고. 편집장실을 나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저는 항상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였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견해를 의문 없이 받아들여왔거든요. 이것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이크에게 우리의 과제에 대해 말했어요. 그는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 대해 들었던 게 진짜인지 확인해 본다니 흥미로울 것 같네요. 최악의 한국 모습을 찍게 된다면 더 대박이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한국이 제가 상상한 그대로라면, 아니면 완전히 다르다면, 어느 쪽이든 이 여행이 저를 시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가방을 싸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음 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착륙하고 있었어요. 걱정으로 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대해 들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어떡하지?
이곳 사람들이 정말 외국인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서둘러 취재하고 빨리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대충 서울 도시 영상과 인터뷰 몇 개만 촬영한 후 이틀 만에 떠나는 거죠. 그게 안전한 선택일 테니까요. 제이크를 힐끗 보니 그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그가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말했어요. 그렇게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저는 공항으로 걸어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공항은 고급 백화점처럼 크고 화려하면서도 깨끗했어요. 천장에는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걸려 있어서 누구나 쉽게 길을 찾을 수 있게 해놨고요. 제가 출입국 구역에서 처음 다루는 최첨단 자동 시스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 공항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나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차근차근 절차를 알려주는 그분의 모습에 조금 놀랐어요. 저희는 짐을 찾은 후 공항 열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조금씩 서울 도시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에 집중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빨리빨리에 분주하고 혼란스럽기만 한 곳까지는 아니었어요. 열차 안에서 한 한국 여성이 우리의 BBC 배지를 알아보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라였고 내일 인터뷰할 예정이었던 방송국장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연이었죠. 그녀는 해외 컨퍼런스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편견 없이 기자님의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직설적이지만 친절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자신감을 보여주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죠. 뉴스 기사들은 대개 특이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하지만 실제 삶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열차가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 친구들과 웃고 즐기는 사람들, 휴대폰을 확인하는 직장인들. 그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머리를 비우고 오자 다짐했는데 이미 반쯤 써버린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이건 좋은 저널리즘이 아니었어요. 이건 편견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도시 불빛을 바라봤어요. 잔잔하게 흐르는 한강의 모습이 더해져 아름답고 평화롭기까지 했습니다. 이곳에 대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면 어쩌지? 장비를 정리하고 있던 제이크에게 물었어요. 그럼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하면 되죠. 그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제게 꼭 필요한 이야기였죠. 내일은 본격적인 첫 취재일이 될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겠다며 다짐에 또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었어요. 제이크와 저의 본격적인 첫 취재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루 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작은 카페를 찾았어요. 카페 안에는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열어 이것저것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의 평소 인상 때문에 바짝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여행의 설렘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취재를 위해 카페를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제이크,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저는 생각 없이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죠.
런던에서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인터뷰 계획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제 노트북이 생각났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말도 안 돼.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왔나 봐. 노트북 안에 방송 기사들, 메모와 연락처, 그리고 인터뷰 질문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기자가 어쩜 이렇게 부주의할 수가 있을까요? 비싼 노트북이라 이미 누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요. 휴. 걱정하는 제이크의 말에 심장이 빨리 뛰며 공포가 온몸을 휩쓸었어요. 카페에 뭘 두고 움직인다는 건 도둑에게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혹시나 아무에게도 눈에 띄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을 품고 카페로 향했어요. 맙소사. 노트북이 없어. 이제 어떡하지? 도착한 카페 자리에는 역시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눈앞이 깜깜했어요. 세상은 어디나 도둑들이 존재하고 내 것은 내가 알아서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했어요.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는데 카페 직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 혹시 아까 노트북을 두고 가셨나요? 네. 그녀는 제 은색 노트북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어요. 이걸 누가 놓고 갔다고 다른 손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셨어요.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고 없어진 것도 바뀐 것도 없었어요. 한국은 참 놀라운 곳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같이 노트북을 되찾은 후 우리는 배경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궁은 화려하게 채색된 목조와 기와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조선시대의 궁궐과 그곳을 거니는 관광객들을 몇 시간 동안 촬영했어요. 오후 햇살이 길게 드리워질 무렵 제이크가 카메라 장비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언제나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습니다. 오늘 촬영한 모든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어요. 잘 찾아봤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에 떨어뜨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이제. 그가 가늘게 손을 떨며 말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 건지, 아까 저의 노트북 사건에 이어 카메라 메모리까지 분실하다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제랑 오늘의 촬영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일단 근처 경찰서에 가보자. 외국인에게는 특히나 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거라 예상하며 제안했어요. 저희는 궁궐 근처 경찰서를 찾아 경찰관에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꼼꼼히 듣고 곧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최선을 다해 찾아볼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가 해결될 거란 기대감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작은 메모리 카드를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제이크와 저는 의자에 앉아 잃어버린 작업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40분 후에 한 노인이 경찰서에 들어왔어요. 그는 경찰관에게 작은 것을 건넸죠.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분이 자기 가게 밖에서 이것을 찾았대요. 동네 방송으로 분실물을 알렸거든요. 경찰관이 제이크의 메모리 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다행히 모든 영상이 손상되지 않고 무사했어요. 저희는 경찰관과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곳인 줄 몰랐어요.
한국은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네요. 저라면 이런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귀찮아서 못 본 척 하거나 그냥 지나칠 텐데. 반성이 많이 되네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전에는 놓쳤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드는 가게 주인의 모습, 우리가 먼저 길을 지나갈 수 있게 멈춰 서는 젊은 남자의 말이 통하지 않을 때 손짓 발짓으로 음식을 설명해주는 길거리 음식 판매자의 세심한 모습 같은 것들이었죠. 한국에 대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호텔에 도착해 제이크에게 고백했어요. 아무도 훔쳐가지 않은 노트북과 일부러 찾아서 가져다준 메모리 카드. 오늘 겪은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국은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라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물론 저희 같은 외국인한테도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드러운 햇살이 호텔 창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KBS 방송국에서 김미라 국장과의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한번 질문들을 꼼꼼하게 확인했어요. 이 인터뷰는 우리 취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방송국 건물은 서울 도심에 높이 서 있었어요. 직원들이 서류와 장비를 들고 분주히 지나가고 있었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지어주기도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직원분이 건네준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정말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던 외국인에게 차갑게 대하는 한국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우리는 15층에 있는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곧 김미라 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그녀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서는 지성과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물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들은 잘 즐기고 계신가요? 매 순간 놀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그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은 미디어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형성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의 미디어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었는지를 포함해서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국인들이 친절할 때 당신이 놀라는 모습에서 알 수 있었죠. 그녀가 시선을 저에게 고정한 채 말했어요. 김 국장님은 뉴스 기사가 종종 특이하거나 극단적인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야기했어요. 무례한 한 명의 사람이 한국인은 무례하다가 되고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한 가게가 한국인은 외국인을 속인다가 된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강한 인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죠. 그녀가 말하는 동안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해 봤어요. 돌아온 노트북과 찾게 된 메모리 카드, 도움을 준 공항 직원들. 이 모든 것들이 김 국장님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말은 꺼내기 어려운 만큼 동시에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회의론으로 위장한 편견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김 국장님은 의기양양이나 비판이 아닌 저를 이해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자신의 편견을 인식하는 것이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모든 좋은 기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죠. 인터뷰는 1시간 정도 더 계속되었어요. 우리는 한국 문화, 외국인들이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대우받는지,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불공정한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보도를 위한 내용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은 면역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정관념을 퍼뜨릴 수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제이크와 저는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을 올라 남산타워에 도착했죠. 전망대 위에서 서울 전체가 마치 반짝이는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강은 어두운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빛의 다리들이 강을 건너고 있었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을 보며 내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더 맑아진 것 같았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이번 보도의 주제는 결정하셨나요? 제이크가 서울의 밤 풍경을 촬영하며 물었어요. 진실이요. 하지만 내가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던 진실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아침 식사 후 제이크와 저는 한 번 더 서울의 거리를 걸어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장소들이 이제는 친숙하게 느껴지고 있었죠. 분주한 횡단보도, 길거리 음식 냄새,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 대화 소리,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희는 취재 중에 우연히 들렀던 찻집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전통 한옥 건물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길은 마치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했죠. 주인인 수진 씨는 따뜻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며 부탁하기도 전에 바로 그녀의 특별한 국화차와 전통 디저트를 내왔어요. 이건 저의 작별 선물이에요. 오늘 떠나시는 거죠? 그녀가 금빛 액체를 유리잔에 따르며 물어봤어요. 떠난다는 생각에 의외로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네, 오늘 밤 비행기를 타요. 이번 취재를 통해 한국에서 알게 된 것이 있냐는 수진 씨의 물음에 잠시 신중하게 생각에 잠겼어요. 대답하려고 보니 불과 며칠 만에 너무 많은 것이 바뀌었더라고요. 직접 보지 않고 믿는 것들이 종종 잘못되어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발견하려고 마음을 열면 친절함이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도요. 친절했던 수진 씨와 작별 인사를 한 뒤 저희는 떠나기 전 김미라 국장님을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이번 보도 내용을 궁금해하는 그녀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 보도할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어요. 잘못된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기대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국장님이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곧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죠. 대부분의 기자들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대신 한국에 대해 좋은 것을 쓰고 말 텐데요. 그녀의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었죠. 그날 저녁 택시가 우리를 인천공항으로 데려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서울의 모습을 눈에 담았어요. 사람들이 퇴근을 하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저 서울의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준비 되셨어요? 제이크가 카메라를 넣으며 물었어요. 이젠 내 구역에서 역사를 다시 써야지. 며칠 후 BBC 방송국에서 편집장님이 저희의 완성된 취재 내용을 보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는 한국 방문을 통해 잘못된 생각에서 새로운 이해에 이르기까지의 제 개인적인 여정을 따라가고 있었죠. 제 생각을 바꾼 한국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편집장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이건 내가 당신에게 만들라고 한 게 아니네요. 네. 하지만 더 좋아요. 정직하니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기자들을 전 세계에 보내며 공정한 이야기를 기대하지만 기자들의 기대가 얼마나 불공정할 수 있는지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죠. 멋지네요, 이건. 제 보도는 일요일 저녁 특집 방송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한국 일정 내내 제 옷에 붙여놓았던 액션캠의 촬영부는 비하인드 스토리로 8분짜리 쿠키 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속 한국의 모습에 반한 사람들이 그 관심을 한국 여행으로 돌려서 한국행 비행기표가 연일 매진되는 사태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제 쿠키 영상들은 인터넷에서 더 화제가 되어 짧은 영상으로 끊임없이 공유되었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부터 런던 카페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댓글이 빗발쳤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겪은 감동 스토리를 SNS에 올리는 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영국 전역으로 확산되며 그때마다 저희의 한국 특집 방송이 화제가 되었고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어요. 이제 아무도 한국을 차가운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촬영 감독인 제이크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다음엔 어디로 보낼 것 같아? 모르겠어. 하지만 어디를 가든 선입견 없이 가볍게 떠날 거야. 이제 어떤 취재든 저는 진심으로 기대가 됐어요.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앞으로도 저를 진실로 인도할 테니까요. 취재 내내 따뜻하게 맞아주신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